한 대가 상가 밖 인도를 올라타더니 건물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가게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에 놀라 사고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거기 가보니까 무서워서 들어갈 정도가 아니고 빨리 전화부터 해야겠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상가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가 1층 은행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금 입출금기 앞에 있던 40대 남성이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운전 중 지병이 발병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지법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붙들린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60대 남성은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분께 할 말 없으세요?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12일 조치가 종료되자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지법은 이 남성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정황이 있다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 차량 위로 빨간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낮 1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수입차 서비스센터 옥상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3대가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은퇴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아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많은 중장년층이 편의점 같은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장사를 할수록 빚만 늘어간다는 겁니다. 고령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이 마련한 편의점 창업 설명회. 40명 정원이 다 찼습니다. 모두 40대 이상 중장년층입니다. 편의점 경쟁이 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자영업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65를 넘으면 갈 데가 없어요. 알바고 뭐고 더군다나 70을 넘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10년 전부터 고령의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거의 4명이 60세 이상입니다. 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숙박과 음식업, 도소매업에 몰려 있습니다. 15년째 치킨집을 운영해온 60세 이현수 씨. 종업원도 없이 거의 한 달 내내 일하지만 카드값도 제때 못 낸다고 합니다. 나만 장사가 안 되나 한 바퀴를 돌아본다니까. 내 역시나 다 똑같아요. 주변에. 연금도 모아둔 자산도 충분치 않아 일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내 나이에 어디 설거지라도 알아보려니 그것도 누가 안 써주고 막막해요. 해야 할 일이 없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61%는 질이 낮은 비정규직이고 평균 임금도 낮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자영업을 계속하는 건데 불경기에 빚만 쌓여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자영업자 대출은 평균 4억 5천만 원, 30대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인 1964년생이 작년부터 은퇴를 시작해 노후 대비가 부족한 노년층의 자영업은 더 늘고 있습니다. 7년 뒤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48만 명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자영업 쪽에 들어오는 이 인력들을 기술 교육들을 좀 더 할 기회를 줘서 재취업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일본의 2배에 달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미납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단속반이 일일이 체납 차량을 찾아가 징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속 확률이 낮았는데요. 인공지능에게 체납 차량의 경로를 학습시켰더니 체납차가 나타날 위치를 예측해 단속 적중률이 90%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효정 기자가 단속 현장을 함께 나가봤습니다. 새벽 시간 증평의 한 고속도로 요금소에 대형 화물차가 들어섭니다. 한국도로공사 단속반이 하이패스 차로를 빠져나오는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차량 미납하신 거 아시죠? 고속도로 차량 미납. 알고 계세요?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납부하셔야죠. 알고 보니 2022년 12월부터 198회에 걸쳐 통행료 528만 원을 내지 않은 차량입니다. 지금 카드 잔액이 없어가지고 계속 미납하고 다니세요. 이 차량을 단속할 수 있었던 건 지난해 4월 도입한 AI 경로 예측 단속 시스템 덕분입니다. 고액 체납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한 데이터를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학습해 언제 어떤 요금소를 통과할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 횟수가 100건 이상, 미납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AI로 체납 차량 경로를 예측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체납 차량의 주행 구간과 요일 등을 일일이 따져 단속할 때는 적중률이 25%에 그쳤는데 AI 시스템을 활용하니 적중률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경로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체납 차량의 예상 출구, 예상 소요 시간, 적중률을 알림톡으로 발송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적중률이 90%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지난해 AI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 대수는 1.6배, 단속 금액은 1.2배 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 사이 통행료 미납 금액이 5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AI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내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갖습니다. 여야는 현재 정부가 제출 예정인 3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내일 회동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놓인 여야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은수 기자입니다. 어차피 자주 볼 건데 미룰 필요가 있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 제안에 성사된 회동. 취임 18일 만입니다. 내일 회동에는 민주당에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상혁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첫 회동인 만큼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때부터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인 만큼 야당 요구라도 수용할 수 있는 건 들어줄 것이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것 자체가 그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얻으실 걸 충분히 요구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야당 요구라고 해서 안 들어주진 않을 거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공감대 형성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30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회 원구성이 먼저 마무리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평행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할 얘기는 하겠다며 당장 내일 회동에서도 해당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당이 되셨으면 법사위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실제적으로 저희 지금까지 모든 그 국회의 구성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같이 간 사례가 없습니다. 또 24일 시작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불법적 이슈도 언급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의 물꼬를 직접 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자리인 만큼 회동을 계기로 양당 지도부가 시각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지난해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관제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움직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족 측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등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방에 인형이나 열쇠고리 등을 달아 꾸미는 게 유행인데요. 이 인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큰 눈과 죽은 깨,
뾰족한 이빨이 특징인 중국의 캐릭터 인형 라부부입니다. 엄청난 인기에 중국에서는 몇십 배 웃돈을 줘야 살 수 있고 우리나라 매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라부부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쇼핑몰의 한 자판기 앞, 사람들이 화면 속 QR코드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또 다른 자판기 앞에서는 두 남성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모두 라부부 인형을 갖기 위해서인데 공식 매장에서는 좀처럼 라부부 인형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目前是没有补货的，目前买不了，只能等我们什么时候补货的话，就得在小超市里进行。 9개의 이빨을 가진 라부부는 못생겼지만 귀여운 모습이 특징입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이 매력을 느꼈고 랜덤 박스에 희귀 제품을 섞어 놓는 판매 전략은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했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30억 개의 라부부 인형이 판매됐습니다. 급기야 중고시장 가격은 원래 가격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중고시장에서 라부부의 가격이 30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재판매를 노린 전문 업자들까지 구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청두의 한 매장에서는 매장 개점과 함께 제품을 싹쓸이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상해의 한 팝업 스토어 주변에는 비싼 가격에 라부부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구매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차익을 노린 중고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가짜 라부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 최근 2만여 개의 가짜 라부부 인형을 압수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외국 상품이나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에는 다소 둔감했던 중국이 자국 캐릭터 인형의 불법 복제에는 엄중한 대응에 나선 겁니다. 一个泡泡玛特的背后是中国文化产品的创造力正在努力的生长，全面开花。 게임 검은 신화 50과 영화 너자2에 이어 캐릭터 라부부까지 흥행하면서 중국의 문화상품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유럽 무대 첫 시즌을 마친 토트넘의 양민혁 선수가 전 소속팀 강원을 찾았습니다. 임대 신분이 끝난 만큼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많은 경기를 뛰고 싶다고 포부도 밝혔는데요. 박재훈 기자입니다. 휴식기를 맞아 친정팀 강원을 방문한 양민혁. 임대까지 경험한 유럽 첫 시즌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즌이었는데 피지컬적인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스피드와 템포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중요성도 새삼 실감했습니다. 유로파 식사 자리 마련해서 밥도 사주셨는데 흥민이 형께서 일단 영어를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 많이 하고 오라고. 또다시 임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민혁은 프랭크 신인 감독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아시아 투어가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 와서 좋은 모습을 선보이고 싶고 새로 오신 감독님께 좋은 인상을 보여서 토트넘에서 많은 출전 기회와 지난 3월 요르단전에서 A매치에 데뷔한 기쁨을 내년 월드컵까지 이어가고 싶습니다. 소속팀에서 많은 경기를 뛰고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야 부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KBO 리그를 대표하는 동갑내기 왼손 투수인 김광현과 양현종 선수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기아 베테랑 타자 최영호 선수가 나이를 잊은 홈런포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시즌 두 번째이자 통산 10번째로 맞붙게 된 김광현과 양현종. SSG 김광현은 너클볼까지 던지는 변칙 투구로 노련하게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기아 양현종 역시 4회까지 안타 1개도 허용하지 않는 짠물 투구로 응수했습니다. 두 왼손 베테랑 투수의 맞대결에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5회 42살 최고령 타자 최영우가 김광현의 슬라이더를 걷어올려
스리런 아치를 그리며 팽팽했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최영우의 한 방에 흔들린 김광현은 만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강판됐고 양현종은 6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김광현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기아 박민은 데뷔 6년 만에 첫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정수빈이 환상적인 호수비를 선보이며 잠실 라이벌 맞대결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6회 한 장면이 경기 흐름을 뒤바꿨습니다. 1-3루 위기에서 LG가 견제에 성공했지만 런다운 상황에서 손주영의 안일한 수비로 주자를 살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이후 절묘한 연속 내야 안타가 나오면서 두산이 다시 리드를 잡는 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여자 탁구 간판 신유빈 선수가 한 달 만에 나선 국제대회에서 혼합 복식과 여자 복식 모두 결승에 올랐습니다. 단식에서 중국 선수들에게 아쉬운 역전패를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 이후 한 달 만에 국제대회에 출전한 신유빈. 최고의 콤비 임종훈과 호흡을 맞춘 혼합 복식 8강전에서 일본의 하리모토 남매를 꺾은 데 이어 4강에서 조대성, 주천이조까지 제압한 끝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자 단식은 아쉬웠는데요. 세계 88인 중국의 한페이어에게 3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세계선수권 파트너였던 유한나 대신 최효주와 합을 맞춘 여자 복식에서 또 한 번 결승에 올라 이 시간 현재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핸드볼 남녀 대표팀이 한일 정기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따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2013년부터 9연승을 거두며 11승 2패 절대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저녁 순천의 모습인데요.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면이 울렁이고 있고요. 자동차도 물살을 가르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영남지방으로 호특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남과 경상도 최고 100 이상, 전북과 제주에도 최고 80mm 이상 추가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물벼락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장맛비가 그치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29도, 청주 30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청주 18도, 대구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8도, 부산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주 후반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